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2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일단 1월 2일이죠. 새해 첫날 제가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아직 장이 열리지 않았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또 한번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권리락이 끝나고, 권리락 당일에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뭐 기대했던 만큼 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권리락 전날부터 전전날부터 해가지고 좀 상승이 나오면서 오른쪽 이제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 만든 다음 마무리를 좀 했고요. 권리락 마지막 당일에는 사실은 이 29일 다음 30일 정도였죠. 네, 이때가 이제 장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런 해가 넘어갔을 때 뭐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뭐 그런 걸 좀 생각했을 때는 뭐 크게 들어올 만한 그런 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해가 왔을 때 내일이죠. 내일부터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월부터 해가지고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했는데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나왔길래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첫 번째는 EU에서 텍소노미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원래 12월 말 30일 혹은 31일 정도에 좀 기준 초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월 중순에 그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났었는데요. 초안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 여기 보시면은 원자력, 천연가스, 텍소노미에 포함하겠다. 그래서 한국도 관련 논의를 전망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K 텍소노미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그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은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이런 EU와 같은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죠. 자, 그래서 일단 EU에서는 초안에서는 천연가스와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 포함을 좀 시키겠다. 하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완전히 100% 친환경 에너지로 다 집어넣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조건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EU가 유럽연합이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 경제 활동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그래서 독일 뭐 SZ와 그다음에 로이터 통신 등은 EU 집행위원회가 31일 회원국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 분류 초안을 책에 초안을 보냈다라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위는 계획과 조달 자금이 있고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처분할 곳이 있는 원전을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새로 이제 짓게 되는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지 녹색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것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과 조달 자금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건축 허가를 받아야지 2045년 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아야지 이제 새로운 원전에 대해서는 녹색 분류로 되어서 그 펀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받는 것이 쉬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엄청나게 좀 까다롭게 할 것 같긴 한데요. 확실히 원전에 찬성하는 국가와 원전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한 발씩 물러나면서 합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반쪽 합의죠.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원전 찬성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요. 천연가스도 이제 2030년 12월 31일 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녹색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탈석탄으로 인해서 그런 석탄 발전소를 모두 메울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이제 구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 과정으로 지금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이 이 대체 에너지원으로 좀 부각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원자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온실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의 100% 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핵 폐기물 자체가 조금 환경 쪽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친환경으로 좀 이 분류하기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라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들 에너지원을 녹색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EU는 이달 중에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 사업을 EU의 지속 가능한 금융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정하는 규정을 확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1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초안이 이 정도로 났으면 보통은 이제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핵 폐기물에 대한 그 기준과 그런 것을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좀 세분화해서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원자력 자체가 이제 투자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하는 국가들 입장에서 그런 핵 폐기물에 대해서 자꾸 태클을 걸고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완벽하게 원자력에 대한 붐이 일어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것 자체가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제 이집트에 대한 엘다바 원전 사업이 작년 말에 계속해서 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11월쯤, 10월쯤 해가지고 한수원 사장님께서 수조 원의 수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지만 주시고 그 뒤로는 전혀 이제 이 소식이 안 나섰죠. 근데 드디어 새해가 지나니까 바로 이렇게 새해가 다가오니까 소식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고요. 아마도 엠바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국내 원전 사업에 이집트 상륙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소력 원자력 한수원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 4개 호기에 터빈 건물 등 2차 측 건설 사업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독 협상 대상자는 작년에서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경쟁이 기업이 없다라고 이미 기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단독 협상 대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규모에 대해서는 한 10억 달러 정도로 1조 한 5천억 정도로 예상을 좀 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도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보면 자, 위축되었던 국내 원전 업계도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점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은 2일 러시아 JSE SE사가 건설하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 4개 호기의 터빈 건물 등 2차 측 건설 사업 단독 협상자로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가격과 계약 조건, 세부 사항을 놓고 협상을 마무리한 뒤에 내부 승인을 절차를 거쳐서 4월 말까지 계약 체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계약 체결이니까 그 전에 어느 정도 이제 구매 의뢰서 같은 그런 의뢰서를 받겠죠. 그래서 한 3월 말이나 뭐 4월 초 정도에는 윤곽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단독 협상자이기 때문에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걸 뭐 진행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수주를 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이렇게 뭐 지중해와 인접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 엘다바 원전은 총 36조 원의 규모인 원전 사업에 2차 측 건설 사업도 이제 최소 수조 원대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 한수원 사장님께서 말씀했던 수조 원대의 규모 수주가 이 이집트 엘다바 수주라는 것이 또다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UAE 원전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이 전체 계약을 수주를 했었는데 일부 분야는 이제 경쟁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다. 이처럼 이제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은 경쟁사라고 할지라도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힘을 모아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UAE는 미국과 협력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 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은 러시아와 협력을 한다는 것에서 또 이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이렇게 긴밀한 원전에 대한 협력 파트너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까지 이렇게 파트너로 되게 되었을 경우에는 앞으로의 그 원전 시장에 우리나라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업 수주가 마무리되면 국내 원전 시공 및 기자재 공급사는 러시아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요. 수주 범위 내에서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 이제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아마 55%, 두산중공업이 45%라고 제가 그때 기사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조원이라고 했을 때, 약 2조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이제 두산중공업에 떨어지는 이 공사 비용이 1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10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기사화가 많이 되었던 것 같은데 수주원이라고 하니까 2조까지도 좀 뭐 그런 공사 비용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이외에도 이제 뭐 냉각기, 펌프, 밸브 등 이제 보조기기는 가능한 국내 기업에서 구매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또 수혜를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지금 한수원의 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에 아주 주요한 기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주는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입찰자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이 뭐 빵꾸가 나지 않는 한은 이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UAE에 대한 우리나라 그 시공 측 그다음에 원전 건설 능력을 보았을 때 이렇게 단독 협상자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체코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폴란드 원전 이쪽으로도 계속 수주를 노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건설 시공 능력을 또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원자로에 대한 그런 내부는 이제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인가요? 신고리 3, 4호기 정도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완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안에 또 1400메가와트급 두산중공업 이 증기 발생기라든지 그런 내부 부품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코와 이전에 체코 사업단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내방에서 신고리 3, 4호기를 또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제 우리나라 쪽에도 기회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회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원전에 대한 시장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두산중공업을 SMR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시장이 이제 뭐 600조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뭐 다들 아실 거고요. 거기 말고 이제 추가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SMR이 지금 산업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예상치를 좀 여기 영국 원자력 연구소가 잘 조사를 해놓은 것 같고요. 대충 알려드리면 일단 2도시 시나리오 기준으로 204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이 1150기가와트, 천연가스 발전이 2297기가와트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석탄 화력 발전의 15%와 그 다음에 천연가스 발전의 5%를 소형 모듈 원자로로 대체할 경우에는 연간 1000억 캐나다 달러의 규모가 시장이 형성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7만 개 이상의 오지에서는 디젤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중 24%를 소형 모듈 원자로로 대체할 경우에는 연간 300억 캐나다 달러의 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2040년 기준 화력발전소 348기가와트를 운영해서 중공업과 오일샌드에서 사용되는 증기와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보여 이 중 5%를 소형 모듈 원자로로 대체하면 연간 120억 캐나다 달러의 규모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5개의 새로운 광산이 매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디젤 61%를 SMR로 대체할 경우에 35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SMR 시장이 파고들 수 있는 시장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예상된 그 SMR 규모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MR이라는 것이 장점이 일단 석탄 발전 저런 발전을 대체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뭐
선박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제 부유식 발전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큰 뭐 잠수함이라든지 핵잠수함에도 사용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총 70종 이상의 소형 모듈 원자로가 개발 중이고요. 미국이 17기, 러시아가 17기, 중국이 8기 정도고요. 나머지 뭐 그렇게 이제 여러 국가에서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제로 사용하는 원자로가 31기로 가장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를 통한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수원이 개발하고 있는 이 SMR에 대해서 2028년까지 표준 설가 인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많이 뒤처지긴 했지만 두산중공업이 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두산중공업은 뉴스케일 파워를 통해서 물을 이용한 그 냉각제 방식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고온가스로 또 SMR을 개발 중인 미국 엑스에너지와도 협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수원과도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3가지 이 종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 발빠르게 투입이 되었고, 그 내부 기자재에 대해서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러브콜이 오는 것이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지금 처음부터 좋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소식들이 기다리던 만큼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당장 이번 주부터 주가를 띄워줄 것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권리락 이후에 좀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었고요. 그 1월 21일까지 1월 21일이 이제 신주인수권 상장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참여하는 입장에서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시장이 열렸을 때 좋은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날 좋은 소식 전해드려서 기쁘고요. 내일 또 좋은 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